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했습니다. 하지만은 낮 동안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게 했습니다. 또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 맑겠습니다만 밤부터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그리고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랑 원주 등 그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 예상되고 있고요. 중부 지역 내일 오후 늦게 비가 그치겠습니다만은 남부 지역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또 단비가 될 것 같네요. 자, 수요일엔 또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합니다. 좀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 정선, 평창, 용월 등 도내 4개 지자체가 지난해는 소멸 위험 초기 단계였는데 올해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구 소멸 위기 다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가 1년 동안에 곳곳에서 버스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죠.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오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또 관련된 행사들 계획되고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소식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4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19일 국회 차원의 강원자치도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려 이날 같이 추진되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개정안 상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개정 법안은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다음 달이 되어야 한 번의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1,07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같은 기간 810건, 지난해 920여 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경찰청은 다음 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야간 시간대 위주에서 24시간 상시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접경 지역의 양논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대상 지역은 철원과 화천 등 강원 북부 5개 시군이고 이 주요 점검 사항은 양논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여부와 축산 필증 확인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4개 지자체가 올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 내 시군의 인구 소멸 현실화 급격하게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현황과 좀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죠. 류종현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류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이게 작년 4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센터 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센터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요. 강원도 전반적인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데요. 네. 작년 4월에 이제 설립됐습니다. 올해 1주년을 이제 맞이했고요. 그 강원도가 이제 자체적으로 도비를 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3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 개정 사업 23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성과 관리하는 그런 연구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강원도가 이제 23년에 24년도부터 2기 균형발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각별 도와 시군 공무원
가족들과 같이 이제 뭐 설명회라든가 워크숍을 주관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도 소멸 위기 위험을 좀 대응하기 위한 이 강원도 내 산하 기구다. 또 각종 그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몇 분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센터장이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팀장 한 분 계시고 팀원 세 분 이렇게 네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연구 위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많은 그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시고 또 정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다. 이 구조적으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또 느낌이 예. 매일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균형 맞춘 사업이라든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뭐 상당히 이제 위험을 갖고 있는 것도 특히 이제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청년의 유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 도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수도권에 인접돼 있는 막 그런 핸디캡이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와 또 같이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소멸이라는 것이 뭐 말 그대로 없어진다는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용어로 이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나왔는데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네. 일본의 그 마츠다 히로야라는 그 도쿄대 교수님이 이제 지방 소멸론의 책을 쓰면서 이제 나타났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현상이 2008년도 이후에 상당히 인구가 감소해서 지역이 이제 소멸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이 소멸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멸의 문제를 가져왔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해서 2016년도에 한국 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지방 소멸 기술을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소멸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소멸의 기준을 이제 우리가 0.5 미만일 때 이제 소멸 위험적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0.5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20에서 2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로 이제 나눈 이런 값을 우리가 숫자가 나오면 0.5 이상이면 소멸의 위험이 조금 더 좀 덜한 지역이고요.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이 조금 이제 좀 더 위험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것을 가는데 0.2 이하로 내려가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에서 29세가 아니라 이제 39세죠. 예. 20에서 39세입니다. 20에서 39세고 이분들을 그 노령 인구와 노령 인구 65세 인구는 이제 나눈 그 값을 나눴을 때 0.5가 이제 하나의 또 기준점이 되는 것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또 이 0.25에서 0.5까지도 위험하다 보지만은 0.2 이하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고위험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서 위험의 강도가 소멸의 강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 그렇죠. 이번에 그런데 그 보니까 횡성, 정선, 평창, 영월 작년까지는 그래도 0.2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그 이하로 내려갔군요. 뭐 내려간 건 아니고요. 거의 다 근접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근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 가임 인구가 또 줄어들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특히 또 고령화가 상당히 그 지역도 고령화율이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는 이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자연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이 접경 뿐만 아니라 또 접경 지역이라든가 내륙 지역, 폐강 지역 이런 지역들도 같이 동등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청년 인구가 급속하게 이제 빨리 우리 강원도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고 또 고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다.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특히 또 이제 원주도 이제 우리 도내는 이제 춘천 원주를 제가 나머지 지역이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 이제 원주 지역도 최근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인구가 많이 네. 도시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원주도 같이 좀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주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이야기할 때 지금 원주 지역은 그래도 좀 안전지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렇지가 않군요. 네. 사실 또 원주가 이제 도농 복합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지수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위기 단계로 접어드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읍면동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한 95% 정도가 194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네. 154곳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이네.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보면 거의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동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은 거의 고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뿐이지 요즘 뭐 저출산 구조가 이제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성이 0.7, 0.6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목표 이제 2명 기준으로 그게 또 봐야 되는 상황에서 네. 뭐 이제 지방 소멸이 아니라 예. 국가 소멸을 또 우리가 이제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최근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는 그저 조금 높은 0.98 정도 되고요. 수도권의 서울은 0.59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성 가입 인구, 여성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인구가 1년에 한 명도 네. 출산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알겠습니다. 뭐 서울 지역이 뭐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뭐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한다. 서울에서 많은 데가 없습니다만. 그거를 뭐 다른 또 용도로 활용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또 서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지방 소멸이라 어떤 그 기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 이게 정말 그 심각한 지역의 또 불균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위로 문제, 또 임금의 문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대양단식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 이거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거를 항상 또 고민하시면서 그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방안이 있을까요? 그 방안이 더 방안이 지금 없는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많은 정부가 많이 투자하고 네. 여러 가지 정책도 이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없었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집중적이고 또 선택적이고 또 시범 모델을 만들고 또 지역의 또 문제를 좀 더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디지털과 연계하는 그런 전략적인 혁신 방안이 좀 도출되어야겠다는 네. 생각을 들고요. 특히 이제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 갖고 있는 그 집중의 문제를 좀 지역의 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될 때 아마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6월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회 내에서 지금 개정 법률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계기로 강원도형 뭐 특례 발굴이라든지 뭐 지금 이야기했던 인구 소멸 위기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여기 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들 함께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6월 10일에 이제 출범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아마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강원도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발전의 전략을 가져가는데 또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여러 특례를 이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맞추면 특례를 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규제 특례 계획의 권한 또 여러 가지 그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서 특례를 담아가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16개 시군이 이제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원도가 조금 더 특례를 좀 더 보완하고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특례 발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한시가 급한 사안인데 또 보면 갈 길은 먼 것 같기도 하고. 일모도원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류종현 센터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올해부터 행복 버스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이 버스커들도 현재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신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이 버스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다양한 공연이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사업이죠? 네, 올해부터 원주시는 행복 버스킹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원주에서 활동하는 재능 있는 예술인을 선발해서 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연자에게는 공연을 진행할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요. 딱 길거리에서 공연을 즐기기 좋은 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버스킹 사업이 진행됩니다. 매주 터미널이나 문화의 거리, 또 지역 행사장과 같은 장소 중 2개의 장소를 선정해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장소 선정은 매주 유동적이고 장소당 2팀에서 3팀이 투입돼서 팀별로 20분에서 30여 분 정도 공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버스킹 사업으로 올해 도시 곳곳에서 음악과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원주시는 공고를 내서 내일인 18일까지 행복 버스킹에 참여할 버스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박상일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버스커 모집으로 원주에 숨어있는 예능인들을 찾아내고 이 숨은 고수의 활동이 많아져서 원주에도 뛰어난 예술인이 많다는 걸 시민들이 알고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 지역의 활기가 넘쳐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 버스킹을 통해 시민들이 다채로운 공연 문화를 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주시 곳곳 활기차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공연으로 채워나갈 행복 버스킹 버스커 모집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공연을 좀 다채롭게 꾸몄으면 좋겠는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노래나 악기뿐만 아니라 마술이나 춤처럼 소규모 거리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주거지가 원주시에 되어 있고 또 소규모 거리 공연이 가능하면서 시민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주시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이면 됩니다. 3분 이상의 영상물과 함께 원주시의 이메일 신청 또는 원주시 문화예술과의 방문 신청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장르와 공연 규모 또 장소를 고려해서 총 30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원주시 주요 장소에서 3회에서 5회씩 거리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이 공연이 진행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젊은 인구의 유입과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원주시 문화예술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주시 행복버스킹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프로 버스커분들을 비롯해서 원주시의 시민분들과 아마추어 버스커분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숨겨놓은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원주시 도심 곳곳 문화 공연이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시민으로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행복버스킹을 많이 알게 되시고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예술인들이 많이 또 발굴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22일이 세계 지구의 날입니다. 오는 22일 또 지구야 사랑해 또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4월 한 달간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소정 부장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좀 어떻게 지정된 날입니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구의 날은 순수 민간 운동에서 출발했는데요. 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내면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주창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지구의 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념하고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함께 또 펼치게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4월 22일에 또 이제 관련된 행사가 열린다 들었습니다. 행구 수변공원에서 열리는군요. 좀 그 시간하고 이제 프로그램 좀 전반적인 일정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2009년부터 원주시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간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이번 주 토요일 행구 수변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지구야 사랑해라는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탄소중립 포럼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현재 16개소 아파트에서 담화가게라는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무대 프로그램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군요. 탄소 중립 골든벨, 환경운동회, 뭐 쓰레기 꿀벌들의 쓰레기 중개소. 굉장히 그 제목도 특이한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구야 사랑의 기후변화 주간 행사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체험 행사, 무대 행사, 그리고 이벤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건 무대 행사 프로그램으로 무대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환경 등과 관련된 퀴즈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탄소중립 골든벨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구 굴리기, 탄소 포집 게임 등 의미 있는 환경 운동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각종 뭐 체험 부스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있습니까? 네, 올해 지구야 사랑의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25개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준비한다는 겁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태양광 자동차를 활용한 레이싱 경주 게임이나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병풍 그림책 만들기, 또 페페트병을 활용한 반려식물 심기 등 3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한 페트병을 가지고 가면은 이 반려식물을 심어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특이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은 또 특별한 선물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지구야 사랑에는 탄소중립 행사로 기획하였거든요. 예. 행사장 내 일회용품, 쓰레기, 포장을 없애고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여 운영합니다. 저희 행사의 취지에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사장까지 오시는 길에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행구 수변공원 버스 정류장에 딱 준비하고 서 있을 거거든요. 예.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깜짝 선물이 쏟아지니까 4월 22일은 꼭 대중교통 이용해서 행사장을 찾아주세요. 예, 내리는 분들을 상대로 네. 알겠습니다. 선물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깜짝 선물이라서 미리 공개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예.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플라스틱 병 뚜껑을 또 모아가면 어떤 이제 비누를 준다고요? 네, 그런 행사들은 소소하게 저희 30여 종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면 원주 푸드로 만들어진 요리를 시식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플라스틱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사출기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치약자개 이런 것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것들은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사전에 다 공지를 해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관심 예.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그 20일 이제 당일 행사고요. 또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또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마가게라던가 포럼이라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감탄위크 프로젝트와 함께 행가래라는 어플을 통해서 가정에서 생활 실천을 시행하면 이제 일정한 부분들 위대한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구야 사랑해 20일만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해서 이런 또 생활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22일에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소정 부장이었고요. 자, 4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